결여된 것. 음. 삶에서 미음을 빼면 살이 되고 살에다 마음을 더하면 사람이 된다. 사람의 미움을 빼고 이음을 더하면 삶은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이다. 간단한 이치이다. 그러나 간단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그리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행함이 쉬우면 행하지 않음도 역연하니까. 살에 멈춰있는 내가 마침내 비루하게 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맘조차 보태지 못하니까 그저 죽고 싶어지는 것이다. 잔뜩 결여된 것, 내 삶은 아주 오래전에 정지해버렸다. 오, 이번에 처음으로 제목 있는 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소개한 시 중에 결여된 것. 결여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좀 대충 지은 것도 있긴 있는데 아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첫 번째 연이 완전히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말은 되지. 말은 되는데 와 진짜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 삶에서 미움을 빼면 살이 되고 살에서 마음을 더하면 사람이 되고. 마음이 여기서 마음. 사람에서 미움을 빼면 미움을 빼고 이음을 더하면 아씨 미음을 빼고 이음을 아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미쳤는데? 그러면 역연은 일단 제가 몰라서 적어놨고요. 역연하다는 또한 그러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동어 반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함이 쉬우면 행하지 않음도 쉽다. 앞에 한 말을 똑같이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역연하다. 그러니까 살에 멈춰 있는 내가 여기는 일단 제가 쭉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감상이나 해석 먼저 그러면은 일단 저는 첫 번째 연이 거의 말도 안 되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했고 근데 일단 다 말이 안 되는데 다 말이 되는 그런 건데 삶은 비로소 사람이 와 이거는 진짜 거의 명언인데 진짜. 근데 여기서 살에 멈춰 있는 내가라는 것도 일단 제가 지금 살짝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살에서 마음을 더하면은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살에 멈춰 있다 아직 마음이 안 되졌다 뭐 그런 뜻인지 일단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이유가 하여튼 결여됐다라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하다? 뭐 그런 마음이 결여된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런 좀 힘들었던 일 그런 게 오래 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때부터 뭔가 멈춰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오래 전에 좀 어렸을 때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때부터 뭔가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를 말하는지 같으세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그냥 내 자신이 좀 약간 또 사랑이 들어가.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 사랑을 좀 못 받았다 약간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저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그런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오래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선 들어가기 전에 복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복수.
리벤지, 복수. 어? 복수? 개념? 저는 복수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복수요? 무겁습니다. 아니, 저는 복수를 당해보지도 않고 복수를 해보지도 않은 전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더 무거운데 복수라고? 약간 좀 일단 복수하면은 네, 좀 네. 무겁고 어쨌든 부정적인 개념. 마음 아프지. 마음 아프고 일단 그거에 너무 다른 것 같아. 내가 복수를 하냐 내가 복수를 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확실히 다른 게 이 복수라는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복수? 이게 용서라는 단어가 또 확 떠오르는 그런 복수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거 차이죠. 그거를 이제 당하고 이제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복수를 계획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떨쳐내고 용서하느냐 뭐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는 이 시는 이 시의 주제라기보다는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복수예요. 복수. 복수심. 일단 이거는 좀 더 글을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이 복수심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복수라는 게 부정적이고 무겁고 혹은 해서는 안 되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보통은 여겨지잖아요. 복수라는 저는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복수를 뭐 용서할 수도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복수해야 돼. 그래도 되도록 용서하도록 하고 맞아 그거 맞아. 그게 더 좋은 게 좋은 그거 거다 맞죠. 뭐 그거 이런. 맞죠 그거 맞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용서와 자애가 아니라 복수심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이 시를 읽어주시면 근데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시나리오에서 많이 그치, 그 복수심 하나로 주인공이든지 그렇게 하죠. 그게 그 주인공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때가 많죠. 영화 같은 데서. 맞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거.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이 복수를 원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진 않다라는 거. 일단 그 키워드를 알고 이 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편은 말장난이죠. 언제나 나오는 말장난. 와 근데 장난 아닌데요. 말장난인데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제가 이건 좀 여담인데 그러니까 말장난을 되게 메모를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흔히 펀치라인이나 뭐 언어 유희 그렇죠. 돼 갑자기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렇게 적어두고 하죠. 맞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악의 보다는 악일 막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를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여기저기 기록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국어 사전이라든가 옛 우리말 같은 거를 막 찾아보면서 이 말들의 연관 관계를 되게 많이 찾아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긁다라는 단어가 그림과 글로 파생이 됩니다. 뭔가를 긁는 행위니까. 그리고 이게 그립다로 파생이 됩니다. 다시. 진짜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를 계속 그리고 쓴다라는 얘기가 그리워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글의 실제 어원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살과 삶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있는 단어거든요. 이건 언제 한번 좀 기회를 잡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이 살과 삶 그리고 우리가 몇 살이다 할 때 살 그리고 살림을 살다 할 때 살 그리고 누구한테 살을 받다 할 때 살 그 살이 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긁다 그리다 글 이것처럼
이렇게 연관이 있고 어원이 같은 단어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장난이 생각나면 적어두고 그리고 그거를 그 적어둔 말장난들을 우연한 기회에 맞는 영감과 함께 시를 쓸 때 쓰고 이러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 뭐 미음을 뺀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언젠가는 말장난으로 적어놨던 것들이 요 복수라는 아까의 키워드와 만나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만들어진 시네. 언제 만들어진? 이 시는 비교적 최근이 아니라 그저께 너무 최근인데. 한 2, 3일 전쯤에 만들어진 시죠. 와우. 오케이.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네. 옛날에 있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어제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단 하나도 괜찮아지지 않고 아니 어제보다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복수심마저도 가라앉지 않고 더 불타오르게 된 그런 감정 상태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 계기로 쓰게 됐고 이제 1년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말장난이죠.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삶의 단계를 표현한 거예요. 삶에서 미음을 빼면 삶 빼기 미음이죠. 네. 이건 뭐가 되죠? 살이죠. 살이 되죠. 자, 이 부분을 더하기 빼기로 하면은 그냥 살에서 받침 미음 하나를 빼니까 살이 되더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언어 얘기가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플 때 미음을 먹다라고 하잖아요. 아플 때? 미음을 먹다. 죽? 그러면 죽. 그러니까 이 처음의 삶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 네. 쉽게 말하면. 네. 태어났을 때 뭐 엄마 젖을 먹고 크다가 미음 같은 이유식 같은 걸 먹으면서 크잖아요. 근데 이 삶에서 미음을 빼면 어떻게 돼요? 갓 태어난 삶에서 미음을 빼면 죽어버리죠. 그렇죠. 아이가 크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맞죠. 그게 죽일 살자입니다. 삶에서 아. 미음을 빼면 살이 되고. 살해하다, 살인, 살인할 때 살. 그럼 3년 여기 살도 살인, 살해 그 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이네. 어렸을 그쵸, 때 그쵸. 그렇게 빼면은.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죽임 당하는 거고 살해 당하는 거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하는 거죠. 당하든가 하든가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산 빼기 미음은 살. 단순한 수식인데 의미를 좀 보면은 삶에서 미음을 빼면 애기에게 제대로 된 식량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게 되고 어머니는 살인자가 된다 라는 게 첫 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살에다가 마음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미움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다해 돌봐주고 엄마 마음은 여기서 이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음과 맘, 엄마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서도 엄마에 대한 그게 사실 있었던 거네. 그렇죠. 미음을 주는 주체가 뭐 엄마일 테니까 뭐 요즘은 아빠일 수도 있고. 맞아. 그건 이제 요즘 또 약간 시대를 방해하는 젠더 이슈. 네네. 네. 엄마는 애기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두고. 네. 네. 이제 살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 아이에다가 마음을 더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밥도 주고 젖도 먹여주고 마음을 다해 키우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살 플러스 맘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살맘인데 이 리을을 미음 대신에 이제 차용을 하면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더하기 빼기 간단한 더하기 빼기 이면서 동시에 엄마 마음이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형식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 안에 뜻까지 다 내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그렇죠. 그렇게 쓴 말장난이죠.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말장난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살해 위기를 견디고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큰 거지. 살해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음도 받고 먹을 것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이연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 같은 걸 경험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반대로 사랑, 뭐 즐거움, 우정 막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둘 다 있는 삶에서 부정적 측면에 있는 미움을 빼고 이음, 사람끼리의 이음을 넣으면은 있다, 연을 있다 할 때 그 이음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삶이 그러니까 그 자란 삶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다시 1년의 삶을 낳겠죠. 1행의 삶을 낳겠죠. 1년 1행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움을 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음을 이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사람에서 미음을 빼면 어떻게 돼? 사라가 되죠. 맞죠. 여기서 이음을 더하면 어떻게 돼? 사랑이 되죠. 그렇죠. 이 네 행이 다 더하기 빼기와 문학적 의미를 하나씩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그렇죠. 듯한 그건. 그러니까 이 삶이 살해 위기에 봉착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이 사람은 사랑이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삶을 낳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의 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 화살표 세계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썼어요? 미적분을 썼어요? 안 썼죠. 아니, 정말 간단한 더하기 빼기만 덧셈 했죠. 뺄셈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칙 연산조차도 안 되는 간단한 그치. 이치라는 거예요. 그치. 나눗셈과 덧셈도 필요 없고 맞아. 미적분도 필요 없고 확률과 통계도 필요 없는 더하기 빼기만으로 삶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간단한 이치이다. 그래서 간단한 이치라고 맞아.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 삶의 선순환 과정에서 뭔가 비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위에서 간단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네. 뭔가를 하기가 간단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전체? 네. 그러니까 쉽다? 그런 확률이 그럼 매우 쉽다는 높다. 뭔데요? 확률이 높다? 그런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간단한 행위가 뭐가 있지? 밥을 먹는다? 숨 쉬다. 숨을 쉰다. 네. 밥을 먹는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삶과 사랑의 순환이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행위를 간단하다고 정의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또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행위를 하는 게 간단치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가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 밥을 먹는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행위라고 쳤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밥을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굶는 거지. 쉽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간단한 행위, 밥을 먹는다는 뭐예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 간단한 행위가 아주 간단히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1년에서 아주 간단한 이치다라고 했잖아. 이 간단한 거 하지 않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라는 방법이죠. 라는 말이죠. 그게 이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복수심에 불타는 사내가 나타납니다. 이 삶의 순환 과정을 보면서 간단한 이치라고 천명한 이 화자가 이 연에서 간단하다는 거는 그거를 하지 않는 것도 간단하다라는 명제를 들고 나오면서 3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고서 또 다시 천명을 해요. 나는 살에 멈춰 있다. 자, 아까 삶이 살이 되고 네. 살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된다 했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살에 멈춰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살이 뭐라 그랬죠? 살다? 죽일 살. 아, 죽일 살. 그러니까 살에. 부모의 네. 사람이 되기 전의 단계. 그러니까 마음이 더하기 전에. 마음을 더하기 전의 단계.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린 시절이라든가 홀로서 살아갈 수 없는 독립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 그 즈음에 내가 멈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화자. 그럼 엄청 어렸을 때. 그렇죠. 그 정도의 지적 수준 혹은 그때 느끼는 복수심, 그때 느끼던 고통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네. 아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맞고 그때 느꼈던 그 뭐 분노라든지 그런 거가 계속 아직 가지고 있다. 뭐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몸은 다 크고 완전 어른 같아 보이는데 또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혹은 갖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살에 멈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보면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1년에서 말했잖아요. 삶에서 미음을 빼면 살이 돼. 그러니까 살이라는 건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잖아. 맞아. 언제 죽임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마음을 더해야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맞아. 마음을 받아야 사람이 되고 또는 엄마가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 멈춰 있다는 거죠. 왜일까? 왜일까요? 그러니까 복수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복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처와 그런 걸 공격을 받고 근데 그걸 흘려보내는 게 용서인데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지라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 멈춰있다. 그러니까 나는 복수를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뜻 아닌가? 그런 뜻도 되죠. 그런 뜻도 되고 이 살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년기, 인격 형성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여된 상처 같은 것들, 결여된 것들, 그 것들에서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살과 사람 사이에서 그때의 기억을 오롯이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말장난이라서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왜 그러냐면 배경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의 이 화자 여기훈 씨죠. 아마 여기훈 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그러면 왜 자신이 살에 멈춰 있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천명했나? 그리고 1년에 일로 간단한 더하기 빼기만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선순환 둘레를 왜 하지 않는 것도 간단한 일이라고 말을 했냐? 왜 이렇게 삶이 부정적이냐? 쉽게 말하면 그거를 3면에서 설명을 비로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뭔진 몰라도 인격 형성 과정, 유년기, 삶의 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표면적 어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에다가 마음을 더해서 사람이 되고 사람에다가 미움을 빼고 이음을 더해서 사랑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삶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삶의 일종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나는 그 화살표 지점에서 되게 초반부에 멈춰가지고 사랑은커녕 사람도 되지 못했다. 그때 느꼈던 아픔들, 상처들, 좋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 화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화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화자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겠죠. 어렸을 때 그렇죠. 정서적 학대가 됐든 육체적 학대가 됐든 성장기 그렇죠, 유년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가 헤어졌을 수도 있고 이 부모가 헤어진 이후에 이상한 보호자를 만나서 그 보호자에게 또다시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종의 학교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고등학생 이렇게 돼서는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아주 폭력적인 학교 같은 곳에서 상처를 더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그 문화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상처를 받아 버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화자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제대로 좀 살아야지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하고 눈을 딱 뜬 게 군대 이후, 남자로 치면 군대 이후, 여자로 치면 뭐 20살 뭐 이렇게 쳤을 때 그때를 우리가 유년기의 끝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다면 자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하고 싶다 라는 결심을 하고 딱 눈을 떠가지고 사랑을 가려는데 내 인격을 형성한 유년기의 기억이 다 그딴 식이다 보니까 마음이 더해지지 않은 살의 상태에 그대로 내가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지 못한 상태. 아 그렇네. 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친구한테 맞거나 뭐 부모한테 좀 심하게 혼나거나 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관점에서 말고 어렸을 때의 관점. 공포? 공포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죠. 맞아. 두려움. 두려움, 공포, 그런 거 동시에 뭘 느끼냐면은 복수심. 그런 학대를 너무 오래 당하다 보면은 커서 복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도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온 어떤 인격 형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폭력들을 그 어린 나이에 인격 형성 시기인 유년기에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없어. 없죠. 그냥 가장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 공포,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떤 일정 이상의 힘을 가졌을 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을 가지게 돼요. 이 화자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내가 살에 멈춰있는 걸 알고 물론 나는 표면적 어른인데 살에 멈춰있는 걸 알고 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 이 살과 사람의 사이에서 나를 결여되게 만든 것들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들고 진짜 칼일 수도 있고 가짜 칼, 뭐 관념적 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이 결여된 것들을 만든 대상들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복수하러. 복수를 하려고. 왜냐면 그래야 내가 그 감정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 결여를 해결을 해야 내가 사람이 되고 다시 사랑을 하고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섰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다 늙어버렸어.
그것도 아주 비루하게. 아. 그러면 여기서의 방법은 뭐예요? 내 스스로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서 말한 마음을 더한다는 얘기는 타인이 해주는 거잖아. 엄마의 보살핌이 됐든 아빠의 보살핌이 됐든. 그렇죠. 마음을 더하면 사람이 된다는 게 타인의 나에게 어떤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드디어 됐다. 한번 뜨자. 속된 말로. 네 죽나 내 죽나 한번 해보자. 라고 복수의 칼날을 들고 딱 찾아갔는데 그들이 너무 비루하게 늙어있는 거야.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이 복수심 하나로 계속해서 살아온 내가 이 살아온 내가가 아니라 이 화자가 그 비루하게 늙은 삶들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겠다. 공허하고. 왜냐면은 내가 왜 그치. 뭐 이런 느낌 되게. 영화에서도 그런 시나리오가 맞아.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복수를 하려고 총알을 겨누는데 그 네. 상대가 너무 시시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쏜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뭐 자기 자살을 머리를 해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마음을 더해가지고 스스로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 혹은 그들에게 마음을 더해가지고 다시 내게 마음을 더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든가 그래 봐줄게 라든가 그래 뭐 어쩌겠어 사는 산이요 물은 무르니까 이럼으로써 나에게 상대에게 마음을 줌으로써 내게 마음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격 형성 과정에서 겪어온 다양한 종류의 폭력들로 인해 정리하자면 인해서 뭔가가 결여된 사람이 그거를 해결하고자 복수의 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상황이 도저히 자신의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 방법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못하겠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연. 그러면 사연은 해석이 되게 쉽죠. 잔뜩 결여된 것. 뭐야? 삶에서 살이 되고 살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에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 다시 삶을 낳는 일종의 5단계 그 삶의 과정이 순환 과정이 있는데 나는 살과 사람의 사이에서 딱 멈췄어. 그리고 마음조차 받지 못한 채 잔뜩 결여돼 버렸어. 그리고 내 삶은 아주 오래전에 이 상태에서 정지해 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조차 없다. 왜? 그들에게 마음조차 보태지 못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보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한탄하는 시입니다. 내 삶은 아주 오래전에 정지해 버렸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기승전결이 없는 시죠. 그냥 아 인생 뭐 같네 하고 한탄하고 있는 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며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시. 그리고 이 화자는 분명히 유년 과정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많은 폭력과 학대 이런 것들을 당해 와가지고 어딘가 뭔가 결여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은 접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이제 근데 그 두 개 중에 스스로 마음을 이제 불어넣는 방법과 이 대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얻는 이 방법 중에 그 대상에게 마음을 불어넣고 다시 마음을 받는 방법은 그러니까 용서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나?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일련의 구조, 이 삶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이 삶의 선순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을 더해서 내가 일단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계속 정지돼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살과 사람의 사이 어딘가에서 자꾸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아직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뭐 쉽게 말해서 선택을 못 하고 나는 정지되어 있다. 그런 걸 난 지금 한탄한다. 약간 그렇죠. 그런 거. 요 시랑 이제 별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음.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문학적 서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수사학인 줄 알았어.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냥 속담 우리 어렸을 때 속담 외우잖아. 달달 뭐 시험. 근데 살면서 가장 와닿는 말이 그거예요.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 아름다운 것으로라도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 마라. 아, 때린다는 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절대 의미가 있겠죠. 좀 절대 금해라는 그러지 말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그것이 꽃으로 대변되는 아름다운 형태의 폭력이더라도 그 어떤 폭력도 인간에게 행하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저는 너무 와닿는 말이자 제 삶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면 그렇고 모티브? 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수많은 문장 중 하나. 그런 때림 당하는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를 너무 선명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아직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살에 멈춰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비루하게 늙은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꾹 참고 인내하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살아가는 좀 상처 입은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화자가 그렇고 제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훈이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 저는 미리 이미 알고 있었고 친해서 그래서 기훈이의 사연을 다 듣고 뭐 아까 기훈이는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제가 한 말인데 제가 무슨 말이 기억나냐면 저는 기훈이한테 내가 니였으면은 나는 이미 우울증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했을 것 같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입으로 제가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든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좀 세게 말하면 좀 나약하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런 생각도 저는 그 한쪽으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은연중에 사실 있었어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은 아주 좀 그냥 평범하고 평탄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뭐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적도 없고 복수를 뭐 받았던 적도 없고 그런 삶이었는데 기훈이도 그렇고 제 주위에 조금 힘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살을 진짜 선택할 수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뭐 많구나. 이게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실제로 시도해 본 적도 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도 있고 많이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훈이한테 이거 하자 했을 때 좀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여나 또 기훈이와 같은 좀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또
위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의 소속감 그런 거를 가지면서 공감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고 저는 안 겪었지만 이제 공감하듯이 또 다른 사연과 다른 일들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또 더 기운이의 이런 시대를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그리고 그런 게 동시에 있다고 꼭 그런 생각해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시라도 충분히 주변에 힘든 사람이나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단순히 그들을 나약하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었으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정도를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들어봐 주는 그렇죠. 그런 들어봐 거죠. 주든 알아보든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해보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삶이 조금 더 삶이라기보단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약간 색안경을 살짝 벗기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거가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에요. 이 시의 화자는 못되다. A가 되지 못하다. 그렇죠. 되지 아, 못하다. 되먹지 못하다. 못된 놈이 아니라 되지 못하다. 아니 못된 놈이 애초에 그 못된 뜻이라고. 놈이라고? 애초에 그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인데 지금은 되지 못하다. 되지 못하는 놈. 그러니까 못된 놈이에요. 이 시의 화자. 저는 어딘가에 뭔가가 결여돼가지고 일종의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강하게 결여돼가지고 인간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희미한 사람. 그 존재론적 자아가 되게 희미한 사람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아니 없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몰라서 없을 맞아. 수도 있고 맞아. 그 사람이 티를 안 낸다든가 뭐 그래서 저도 다 몰랐죠. 처음에 몰랐는데 기훈이 얘기를 듣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점점 연이 깊어지니까 서로 이제 알아가면서 또 들어보고 네. 맞아. 자기 스스로조차도 사실 그랬는데 스스로 좀 이겨내고자 약간 네, 그러면서 그냥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을 그럼 것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최근에 제가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마세요. 아니 한강 작가 얘기 아예 그 노벨상 노벨, 받은 게 노벨 질투가 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질투하신다고요? 질투가 나가지고 멋있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예예. 나보다 먼저 누가 받아가지고 멋있다. 그런 오케이. 제가 존경심도 있죠 물론 뭐 저 따위가 뭐 질투를 하겠냐마는 네. 그것 때문에 노벨상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채식주의자라는 네. 책을 제가 누구의 추천으로 되게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불온도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아 맞아요. 그게 뭐 그 내용이 뭐 처제의 엉덩이에 난 뭐 뭘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그런 건데 문학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허용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를 그냥 직역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연이 되게 무서운 시예요. 사실 이건 청소년 불온 시예요. 살에 멈춰있는 내가 이게 생각된 게 뭐예요? 복수의 칼을 들고 그들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 진짜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들이랑 막상 한판 뜨려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비참하게 늙어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한다. 이거는 불온시거든. 왜냐하면은 우린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자애와 박애를 꿈꿔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 도덕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학에서 허용한 범위 되게 넓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얼마나 쪽팔려요. 한강 작가의 그거 노벨상을 받은 작가에게 불온도서 그것도 성교육 불온도서로 지정이 되었다.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문학에 대해서 꼭 문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예술 활동에 대해서 이 사회가 너무 많은 제약을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은 혹시 저와 같으신 분들
꼭 똑같진 않더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복수심이라는 키워드를 내 스스로 숨기지 않았으면 해서.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내 마음 속에서는 상대를 죽이는 상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쵸, 그쵸. 숨기지 말고 그거 솔직하게. 내 마음에서조차 필터링을 자꾸 하거든요. 이게 되게 권위주의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문학이 한강 소설가의 채식주의 정도는 성적으로 허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또 문학적 허용과 같은 개념으로 이 복수라는 개념,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죽이고 싶고 상대를 때리고 싶고 또 어떤 과정에서는 막 그런 마음조차 숨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속에서조차 그거를 숨기지는 말아주셨으면 한다. 일종의 문학적 허용 같은 느낌으로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그게 너무 정말 한국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훈이가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아,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안 되는데라고 한 말이,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 한강 작가 보고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학에 대한 억압을 하는 이런 나라,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 노벨문학상이 나오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그런 뜻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때 노벨문학상을 딱 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 홍수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어. 진짜 같이 있었어. 그때 제가 우리나라 받으면 안 되는데 망했다. 맞아. 이러면 우리나라 문학과 예술계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억압과 규제 뭐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그 수상 소식에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된다. 우리 사회가 옳았다라는 거를 드러낸 맞아.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부정부패가 많고 억압이 많은. 이런 사회 구조가 해결되는 게 몇 년은 더 늦어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 작가님께는 축하와 질투를 함께 보내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문학의 발전은 좀 더 늦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채식주의자 얘기를 좀 조금만 더 해보면은 네. 저는 더 소름 끼쳤던 게 차라리 국가가 지정했으면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의 항의로 지정된 거래요. 그러니까 자가 검열이라는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마음속에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이셔도 돼요. 때려도 돼요. 그거를 행하지는 말라는 거지. 마음속에서조차 그거를 숨기고 살진 맙시다. 저처럼 이렇게 글로 쓰어놓든 일기장에다가 죽일 거야 라고 써주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내어놓고서 치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꼭 치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나약하다 뭐 이런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오. 박수입니다. 박수고. 저는 또 드는 생각은 이 시에 대한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그런 정도? 그 정도만큼이나 저는 대단하다고 느낀 게, 기훈이가 이 시를 쓰므로써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상처와 흉터와 뭐 그런 걸 다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사실 몇 분이 보실지는 사실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걸 다 들춰내면서 진짜 방금 말하셨던 그런 하고 싶은 말을 시청자분들한테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를 쓰는 그 여작가님의 능력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저는 사실 못할 것 같다라기보다는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말을 사실 함부로 잘 못하겠어요. 이번 영상에 특히 도움 제가 말을 좀 더듬었을 것 같은 게 그냥 그 무게감이 느껴져서 아니, 사실 지금의 저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진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극복이라기보다는 극복을 하지 않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냥 이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때? 그냥 삶과 사람의 사이에 멈춰서 그냥 살면 되지. 그것도 삶의 한 모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일종의 체념하는 단계. 그 방음벽 그 시랑도 그 시에서 느낀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내 자신의 목소리, 스스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적어도 내 마음속은 상대한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조차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말아달라는 거. 국가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무슨 자기 아들, 딸들 퇴직주를 읽으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 불온듯으로 만들어버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자가 검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없애버리자고요. 그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만큼이나 이 불원도서로 지정된 이것 또한 엄청나게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만큼이나 파급력 있고 그것만큼 저희가 이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 도서가 불원도서로 지정된 그런 그렇죠. 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이게 문학상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긴 그렇죠. 거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망신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근데 진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힘든데 진짜. 그러니까 저희 이 영상을 보고도 또 누군가는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짜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뭐지 일종의 문학적 허용. 이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시와 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야, 너 내 이야기 소설로 써봐. 한 트럭 나올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잖아.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품고 살잖아. 맞죠. 그 이야기에서조차 검열을 하지 맙시다. 복수를 하고 싶으면 복수를 하고 마음속에서. 근데 저조차도 많이 검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검열을 하는 그런 쪽에 가깝죠. 그런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시의 결론은 사실 나는 정지해버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한탄하는 딱히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데 이 시로서 그냥 그 딱 한 가지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자신에게만큼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솔직해지자. 저는 정말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원히트 원더 다 원히트 원더 같은데 원히트 원더 시 저는 이 시도 1년은 그러니까 저는 1년을 보고 사실 이게 뭐 복수라든지 그 뭐 결여된 것 이런 것과는 사실 연상을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은 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내 구조를 제가 한번 뜯어보고 싶은 그런 그냥 평소에 무슨 그냥 평소야 이거를 그냥이라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냥 어떻게 워낙 말장난 같은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유행할 때는 살이 되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이제 말이 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그냥 래퍼들이 작사하듯이 래퍼요. 뭐 그러니까 뭐 언어유희라고 하죠. 말장난. 이 말장난을 되게 제가 많이 쳐요. 시에 꼭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래. 이거를 한두 번 여자까지 말하는 말장난 그런 걸 한두 번 해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저는 또 그래서 저희가 영어라지 다른 언어였으면 이런 말장난이 안 된다는 그쵸, 거지. 그쵸. 제 말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이러면 깝깝해지죠.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되고 응. 이대로 써놓고 각주를 달아 응. 놓든가. 이거를 이해시키려면 한글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뭐 라이프에서 뭐 음. 알파벳 2를 빼고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안 돼. 좋습니다. 이 1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스로 쓰고도 좀 자부심을 느끼긴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내가 썼지만 내가 어떻게 썼지? 아니 나는 진짜 이거를 막 누가 쓸 것 같아. 이거 보면 누가 쓸 것 같아. 그 빨리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어디서 절대 못 만들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살에서 마음을 빼면 삶에서 마음을 빼면 이 부분만 생각해 놨다가 2, 3, 4를 이제 이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때 좀 즉석으로 생각해낸 거라 가지고 1년은 나름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나름이 아니라 확실해. 무조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다. 말장난과 개인적 경험이 대단하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그래 여기에 그렇지. 뜻도 다 넣고 자기의 경험과 인생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일련이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아직 안 죽었는데요. 발팔한데요. 이틀 전에 이거 만들었다고? 와. 2, 3일 됐나? 응. 작가의 수명은 끝이 없잖아요. 영원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글의 수명이 유명하죠. 영원하죠.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는 이 정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